지금 이렇게 쭉 살아오신 본인의 삶이 행복하게 잘 지냈다라고 느끼세요? 네, 그쵸. 행복하죠. 갑자기 목이. 그 목이 왜 매죠? 유튜브나 카페나 뭐 이런저런 여러 곳에서 저를 칭하는 명칭이 뭐 일하며 여행하는 CE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일하며 여행하는 삶을 꿈꿔보신 적이 있는지? 여행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일하면서 여행하는 걸 꿈꿔오진 않았지만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다 같이 겨울에는 한 달 정도 해외에서 지내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재택을 하는 업무를 보고 계셨으니까 어디서 보는 상관없네. 어떻게 보면 그게 디지털 마케팅 삶이잖아요. 뭐 장소 구애받지 않는 곳에서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 거를 진작부터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내가 디지털 노마드를 해야지 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차피 재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집에서 일할 필요가 있나? 네. 해외 나가서 하자. 아니면 뭐 다른 지방에 가서 하자. 이런 것들 해오셨던 거잖아요. 최근에 한 달 살기를 발리로 갔다 오셨는데 심지어 아이 셋과 남편분을 이렇게 집에 두고 혼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좋으세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집에서 아이가 있는 게 당연하고 아이를 보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점점 저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포커스가 가족들한테 아무래도 네. 가니까. 해외에서 오롯이 한 달 동안 저만의 시간을 보냈던 건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도 허락을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회사에서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이 셋을 봐준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그쵸. 그게. 유튜브를 보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어디 갔네? 이 사람 어디서 놀고 있네? 너무 부럽다. 이렇게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너 그거 그만 보고 빨리 갔다 와. 남편분이 먼저. 네, 등 떠민 거죠, 남편이. 아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가냐. 애들도 있고 지금 막 코로나도 이런데 어떻게 나갔다 올 수 있냐.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갔다 와라. 갈 수 있을 때 갔다 와라. 지금은 갔다 올 수 있으니 빨리 갔다 와라. 이제 막 불을 지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이 발리의 우붓이라는 곳이에요.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 네.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같이 뭐 일도 하고 뭐 미덕 같은 것도 하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우붓에 가봐야겠다. 여기서 일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우붓으로 가자 결정을 하고 대표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당연히 다녀오라고 하실 줄은 알았지만 정말 흔쾌하게 다녀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비행기와 숙박도 지원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참 대표님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대표님도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마인드도 되게 궁금하고 되게 신기하신 분 같아요. 직원이 갑자기 혼자 발리를 갔다 오겠습니다라는 걸 결정해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나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표님 저 가도 되나요? 갔다 오세요 하고 심지어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시고 그런 남편분도 신기하고 대표님도 신기하고 그 두 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계속 있네요. 되게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져가지고 하루 스케줄은 어떠셨어요? 제가 결정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정장애가 심하면 발리를 못 가는데 가기 전날까지도 숙소를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딘가를 갈 때 비행기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이렇게 딱 픽스가 안 되면 못 가거든요. 가는 날까지 그걸 못 정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야지 한 날 비행기만 딱 끊었고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운 채로 출발하기 전날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정해야 된다. 이제 정하지 않으면 나는 노숙자다. 결국 고민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서핑 한번 해보고 싶어 했으니까 캠프에 일단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목적지를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서핑 캠프에 들어가게 됐고요. 서핑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5시에서 6시 정도에 바다로 이동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서핑을 하고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이후 시간은 자유 시간이거든요. 8시, 9시부터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카페에 가서 회사 일을 했고요. 저녁은 캠프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혼자 바다 근처에서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딱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서핑 캠프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무섭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네,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었고 심지어 제가 혼밥을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국에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먹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혼밥이요? 메뉴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뉴 고르고 음식도 나 혼자 먹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무서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발리가 그런 곳인가요? 생각보다 치안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기 나쁘지 않고 제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닌 경우는 없긴 한데 그래도 치안이 걱정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핑을 거의 한 달 하셨는데 이게 다음 레벨도 못 넘어가고 오셨다고. 네. 서핑이 어려워요? 일단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해요. 아, 수영을 비슷한 과시구나. 네, 서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갔거든요. 보통 영상을 보면은 그냥 물 위에서 이렇게 타고 오길래 제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아, 서핑을 배우는데 물에 빠질 건 상상 못 했다는 네, 거예요? 그냥 당연히 보드 위에서 타고 오고 다시 보드를 타고 가고 이렇게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심지어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오, 물도 무서운데 서핑을 하겠다고 서핑 캠프로 가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빠질 일이 없을 줄 알았으니까. 근데 첫날 딱 들어갔는데 제 키만한 파도가 저를 계속 덮치는 거예요. 네. 그 물에 빠져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해변가로 가고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재미를 붙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오. 제가 처음에 한 1, 2주를 계약을 하고 갔는데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재밌게 탄 적이 없어요. 아,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고 아 나는 살아나가야지 이런 약간 생존의 느낌으로 그래, 하기로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무서워. 줄까지 막 파도는 덮쳐오고 저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저도 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바다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파도를 때려 맞으면 저는 지지치고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스노우보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스노우보드에 비유를 하자면 슬로프를 내려오는 건 너무 재밌는데 네. 올라갈 때 그 리프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느낌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파도를 타고 나오는 건 너무 재밌는데 파도를 뚫고 라인업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내려오는 순간이 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서핑을 꽤 많이 하잖아요.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양양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오자마자 그 주에 말리포에 갔어요. 아, 첫째 애기랑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달 내내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붙잡고 말리포에 갔는데 한 번도 못 탔어요. 슬프다. 말리포는 파도가 네. 너무 낮아가지고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높은 파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리포에 갔는데 그날도 너무 커가지고 그날 너무 무서워서 커서. 타고 너무 없거나 너무 크거나 네. 편차 너무 심하거나 서핑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계속 취미를 이어나가고 싶고 발리는 다시 갈 계획이 완전 있어요. 다시 가고 싶은 정도 좋으셨어요? 네, 꼭 다시 가서 못다한 취미 생활을 또 혼자 가시려고? 다음번에는 같이 가고 싶어요. 네. 가족들이랑? 혼자는 같이 한번 가- 갔다 왔으니까. 또 같이 가는 재미도 있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공대를 나와서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임신 소식과 함께 재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재택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혼자 발리 한 달 살기도 갔다 오시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 어려움들조차도 지금 되돌아보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만약에 너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럴 거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단번에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의 요 기억을 가지고 다시 10년 전으로 간다면 저는 다시 위키북스에 입사를 하는 선택을 할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지낼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막 싫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현실에 비관하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좀 게임의 퀘스트를 깨나가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전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특이한 면모가 제가 많이 보여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던 거기도 하고 너무 흔쾌히 요청에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이거까지 멀리 오셨는데 그래서 출판사를 다니시면서 뭐 한 곳밖에 다니진 않았겠지만
이 뭐 출판업이라는 거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북스라는 출판사에서 한정 지어가지고 얘기하자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되게 몇 안 되는 기업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까지 프리하게 다 재택을 하는 것들은 없으니까요, 거의. 일단 대표님께서 직원들을 믿어주는 신뢰도도 되게 높은 것 같고 네. 직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재택근무까지 허용해줬는데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도 되게 강한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 회사 열심히 잘 해야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위키북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애착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애착이 많은 편이고 저자분들 만나서도 제가 막 포장을 하려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재작년인가 한번 국민청원에 네. 저희 회사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약간 어그로를 끄는 제목과 함께 이런 회사도 있다. 아이 출산을 장려하려고 현금을 준다던가 이런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런 정책도 물론 좋지만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저희 회사처럼 회사 차원에서 약간 장려를 해주는 회사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치 봐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셋을 낳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셋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남편의 서포트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의 서포트가 없었다면은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아, 되게 좋은 이런 곳이 있다. 알리자는 측면? 그런 것보다는 다자녀 혜택을 개인한테 줄 게 아니라 기업에 줘야 된다. 그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뭐 지원하고 복지 같은 건 지원할 때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직원한테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복지 정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청원이 성공하지 되진 못했죠. 않겠죠. 네.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거 누군가 본 사람 틀림없이 있을 그쵸. 거예요. 네, 좋아요 누른 사람 있을 거고. 네.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재택근무에 적응을 하면서 시간 관리와 집에 항상 있는 TV, 소파, 침대의 유혹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스스로 딱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꼭 회사 일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은 정해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육아휴직은 쓰질 않았어요. 회사에서 강요했던 부분은 전혀 없었지만 인력이 대표님, 팀장님, 그리고 에디터가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제가 1년을 쉬어버리면은 회사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렇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에 나도 이 회사에 어느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준 만큼 나도 회사에 이 정도는 열심히 해줘야 하는 게 해야겠다. 아닐까. 이런 마음들. 그런 게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저희 회사가 정말 좋은 점 중 하나가 보통 다른 회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기간을 정해두고 너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뭐 이제 제노님의 해외 구매 대행 책을 하게 되면 저는 언제까지 이 책을 볼 거예요 하고 제가 스케줄을 세워요. 위에서 상사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압박이 되겠죠. 그쵸, 되게 그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계획을 제가 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스케줄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네. 게 장점이기도 하네요. 임원분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건데 그쵸. 대표님이 신기해요.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인터뷰는 네,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스케줄을 본인이 세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그쵸. 되려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출판사에서 재밌는 일을 하시는 에디터님을 만나가지고 제 책이 세상에 나오고 여기저기 막 팔리고 있고 보신 분들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에디터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즐거웠고 혹시나 저에게 다음 책을 요구한다거나 이러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환영해요. 다음 책. 아, 그래요? 네. 근데 주제는 제가 정해드릴 순 없고 얘기를 하면서 맞춰보면 되는 부분이 있고 저 책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책을 보고 나니까 이거 되게 만만찮은 일이다. 이거 그쵸. 쉽사리 시작할 수 없겠구나. 전 항상 주구장창 구매 대행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사람 중에라기보다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노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90% 이상은 너 이거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다르게 그쵸? 어려워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어렵고 이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다뤄주시지 않을까 네. 싶어서 어렵다는 거 느끼셨죠? 네.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네, 써야 많이 되는 써야 한다. 오늘 엘선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쓰는 기간 동안에도 되게 재밌었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즐거웠고 내가 썼던 원고가 정말 책처럼 보이는 원고로 저한테 왔을 때 느낌은 정말 달랐거든요. 와, 내가 썼던 게 정말 책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왔어. 그래가지고 저도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야, 책, 정말 이제 책 같아. 모양이 딱 잡혀가지고 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실물책을 봤을 때 느낀 건 또 다른 그런 중간 과정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그동안 저랑 메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잖아요. 주고받았던 과정들도 재밌었고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거고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떤 책을 또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교제하고 지내면서 또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